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의 근거한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 금액이 1,000만 달러에 미달한다면 외국인 투자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의 자산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이어서, 다시 말해 모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으로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 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는 종전에는 지방산업단지라고 불렀는데 어감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라든지 창업 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설사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거한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외국인 투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해서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 투자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외국인 투자에 의한 감면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비교해서 둘 중에서도 혜택이 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2개 이상의 조세 감면이 가능할 때는 기업은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조세 감면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이 세 군데 중에서 하나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그냥 토지가 아니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신축, 정축 또는 대수선을 통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이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면 내용을 보면은 먼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는 토지 취득인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50%를 감면받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25%를 감면받으면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추가로 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장하는 비율에서 추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신축, 정축이 있는데, 신축, 정축인 경우에는 토지 취득과 동일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수선인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2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조례에 의해서 15%, 그래서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의 정의에 한정해서 대수선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면 기간이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몰 조항입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이 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할 때 보면 이렇게 감면 기한을 정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때 가서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법을 개정해서 폐지할 필요가 없이 그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감면이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종료를 시키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굳이 감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감면 기한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세가 있는데요. 등록세는 2010년 3월 31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등록세 자체가 세목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 등록세는 취득세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세가 없어진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습관적으로 취등록세 감면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라는 세목은 없어졌고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감면 기간을 보시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 비율은 수도권은 35%, 비수도권은 75%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인해서 조세 감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전혀 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외투 기업들은 거의 다 산업단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얼마든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첫 번째 이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아서 취득한 부동산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그것은 추징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고 나서부터 또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정리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지만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간 또는 산업기술단지 관리기간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 같은 곳을 관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기업이 다른 데 제3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공단 같은 주체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의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또 시행규칙 제6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또 외국인 투자지 운영지침 제2조 제1호 이것은 단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정의 있는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